나는 항상 생각했다. 20해 동안 이 회사에 목숨을 바친 내가 마침내 연금을 손에 쥐는 그날이 올 거라고. 가족을 포기하고 주말도 없이 일하며 상사의 변덕에 시달리며 버틴 끝에 얻는 안식처. 그런데 그날 내 인생의 마지막 이틀을 빼앗는 그 편지가 도착했다. 즉시 해고. 사유, 업무 태만. 웃기지 마. 20해 동안 태만한 적이 없었는데. 그 순간 가슴이 터질 듯 아팠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냥 모든 게 텅 비었다. 내 이름은 김민준. 올해 45, 서울의 한 중견 제조업체 한성전자에서 평생을 보냈다. 입사한 지 20해, 처음엔 야망이 있었다. 공대 졸업생으로서 기술자로 들어와 혁신적인 생산 라인 설계를 제안하며 상사들의 눈에 띄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다. 상사, 이재혁 팀장. 아니, 이제는 부장으로 올라간 그 새끼. 그는 내 아이디어를 훔쳐 자기 공으로 돌리고 나를 충성스러운 게 취급했다. 민준아, 너는 그냥 일 잘하는 녀석이야. 야망은 버려. 그의 말은 항상 가시처럼 박혔다. 처음엔 참았다. 가족 때문이었다. 아내 지은과 딸 수진. 지은은 결혼 후 내 일에 맞춰 사직했다. 오빠, 내 꿈을 응원할게. 그녀의 미소가 나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20해 동안 나는 집에 늦은 밤에야 도착했다. 수진의 초등학교 행사. 놓쳤다. 지은의 생일. 까먹었다. 대신 회사에서 재혁의 잔소리를 들으며 밤을 새웠다. 얘야, 이 새끼야. 이 설계가 왜 이렇게 엉망이야. 그는 공개적으로 나를 모멸했다. 동료들은 웃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왜? 연금 때문이었다. 20해 채우면 받는 그 돈이 우리 가족의 미래였다. 그러나 그날 모든 게 무너졌다. 월요일 아침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다. 김민준 씨, 사장님 지시로 편지를 읽는 순간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업무 태만. 증거는 없었다. 그냥 재혁의 말 한마디였다. 그는 최근 나를 피했다. 내 나이가 들면서 젊은 신입을 밀어주려 했던 모양이다. 20해. 그게 뭐 대수라고. 새 피가 필요해. 그의 속내가 들려오는 듯 했다. 집에 돌아와 지은에게 말했다. 나 해고됐어. 그녀의 눈이 커졌다. 뭐? 연금은? 2일 남았어. 끝났어. 그날 밤 수진이 울었다. 아빠, 왜?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20해의 피땀이 한순간에 증발했다. 그 후 며칠 나는 멍하게 지냈다. 새벽에 눈을 뜨면 재혁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웃음, 그의 모욕. 왜 나만? 왜 항상 나만 참아야 했나? 지은은 다시 일자리 찾자고 위로했지만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분노가 아니었다. 더 깊은 차가운 결의. 20해 동안 묻어둔 비밀. 그걸 풀어내야 했다. 재혁은 모른다. 내가 그의 더러운 비밀을 쥐고 있다는 걸. 그 비밀 하나로 그의 제국이 무너질 수 있었다. 20해 전 입사 첫 해 재혁은 아직 팀장으로 막 올라온 참이었다. 그는 야심만만했다. 민준아, 나 따라오면 성공시켜줄게. 그의 말에 속아 나는 밤낮 없이 일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의 기밀 프로젝트. 새로운 배터리 기술 개발. 나는 핵심 아이디어를 냈다. 하지만 재혁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이건 내 거야. 내가 도왔지. 그는 상사에게 보고하며 나를 언급조차 안 했다. 그날 나는 울었다. 화장실에서 홀로.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재혁의 비밀은 더 깊었다. 그는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소액부터 시작해 점점 커졌다. 나는 우연히 알게 됐다. 야근 중 그의 책상 서랍에서 발견한 장부. 가짜 영수증, 해외 계좌 이체 내역. 수억 원 규모. 그는 공급업체와 결탁해 리베이트를 챙겼다. 이 새끼, 어떻게 이런 짓을. 충격이었다. 고발해야 하나? 하지만 그는 내 약점을 쥐고 있었다. 민준아, 내가 이걸 알면 너도 끝장이야. 같이 일한 거니까.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침묵했다. 왜? 가족 때문. 20해 동안 그 비밀을 묻어뒀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시간이 흘렀다. 재혁은 승승장구했다. 부장, 이사, 나는 그대로. 기술팀 직원. 그는 나를 오랜 동지라 부르며 가끔 술자리에서 민준이 덕에 여기까지 왔어 라고 했다. 하지만 그건 거짓. 동료들은 그의 편에 섰다. 나는 외톨이였다. 지은에게조차 말 못했다. 오빠, 왜 그렇게 피곤해 보여? 그녀의 걱정에 나는 일이 많아서 라고만 뇌까렸다. 수진이 태어나던 해, 재혁의 첫 번째 횡령이 터질 뻔했다. 감사팀이 코앞까지 왔지만 그는 나를 방패로 썼다. 민준이, 이 서류 처리해. 나는 또 참았다. 그날 밤 병원에서 수진을 안고 울었다. 미안해, 딸아. 아빠가 약해. 해고 통보 후 그 비밀이 떠올랐다. 20해의 고통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재혁의 모욕들. 야, 이 나이 먹고 아직도 이 모양이야? 집에 가서 애나 봐. 공개석상에서. 동료들의 웃음소리. 나는 고개 숙인 채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다. 왜 나만? 20해 동안 나는 그의 더러운 손을 위해 손을 더럽혔다. 아니, 그건 변명. 나는 그냥 두려웠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잃을 게 없었다. 연금. 그건 이미 잃었다. 가족. 그들은 나를 필요로 했다. 하지만 이 고통을 그냥 삼킬 순 없었다. 지은이 말했다. 오빠, 그만 잊어. 새 출발하자. 하지만 내 안에서는 목소리가 울렸다. 복수해. 그 새끼를 무너뜨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USB를 꺼냈다. 20해 동안 백업해둔 장부 복사본. 증거. 그리고 그걸 보낼 사람. 옛 동료, 이제는 감사팀장인 박성호. 그는 재혁의 편이었지만 나와의 우정을 잊지 않았다. 민준아, 그 새끼 믿지 마. 과거 그의 말 이제 그 한 통의 전화로 모든 게 변할 터였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나는 다이얼을 눌렀다. 전화벨이 울리자 성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오랜만이야. 무슨 일? 그의 톤은 여전했다. 따뜻하지만 조심스러운. 나는 숨을 골랐다. 형, 긴 이야기예요. 만나서 할게요. 우리는 다음 날 한강공원 벤치에서 만났다. 겨울바람이 차가웠다. 성호는 커피를 사왔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는 물었다. 나는 웃었다. 쓴웃음. 해고됐어요. 이 일 앞두고 그의 눈이 커졌다.
뭐, 왜? 재혁 때문이죠. 그 새끼가 나는 USB를 내밀었다. 이거 봐요. 20해 전부터 쌓아둔 거예요. 성호는 파일을 열어보았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진짜야? 재혁이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직접 봤어요. 횡령, 리베이트. 수억이에요. 그는 한참 침묵했다. 민준아, 왜 이제야? 20해 동안 참았어요. 가족 때문에. 하지만 이제 더 못 참아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성호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의심했어. 그 새끼 너무 빨리 올라갔으니까.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그는 USB를 쥐었다. 이걸로 조사 들어갈게. 그 순간 내 가슴에 작은 안도감이 스쳤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 이게 끝이 아닐 테니까. 재혁이 알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집에 돌아와 지은에게 말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나는 처음으로 모든 걸 털어놨다. 20해의 비밀. 횡령, 내 아이디어 도둑, 모욕들. 그녀는 울었다. 왜 나한테 안 말했어? 미안해. 너희를 지키려 했어. 그녀는 나를 안았다. 이제 그만해. 위험해. 하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회사 근처 카페에서 재혁을 봤다. 그는 여전했다. 검은 벤츠를 타고 젊은 여비서를 데리고 웃으며 들어갔다. 그 미소. 20해 동안 나를 짓밟은 그 미소. 주먹이 쥐어졌다. 기다려봐라. 며칠 후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재혁 부장님, 감사받는다던데. 동료들의 옹성거림.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해고된 몸으로 회사 문턱을 넘을 순 없지만 SNS와 지인들을 통해 알았다. 성호가 움직인 모양이다. 재혁은 당황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진 사진이 떠돌았다. 이 새끼, 왜 갑자기? 그는 나를 의심할 터였다. 실제로 내 전화가 왔다. 김민준. 너냐? 이게 내 짓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모르겠네요. 하지만 20해 동안 참은 게 끝났어요. 통화가 끊어졌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복수가 시작된 거다. 하지만 이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사가 본격화됐다. 한성전자의 감사팀이 재혁의 사무실을 뒤졌다. 장부, 이메일, 해외 계좌. 모든 게 드러났다. 언론에도 흘러나갔다. 중견기업 임원, 수억 횡령 의혹 기사에 재혁의 이름이 실렸다. 그의 가족 사진까지. 아내, 두 아들. 그 사진을 보니 순간 가슴이 아렸다. 나도 가족이 있는데. 하지만 곧 분노가 밀려왔다. 내가 내 가족을 망쳤어. 지은은 뉴스를 보며 말했다. 오빠, 이제 그만. 이게 복수야? 아니. 이건 정의야. 하지만 내 안에서는 혼란이 일었다. 정말 정의인가? 아니면 20해의 원한을 풀기 위한 변명. 재혁은 나를 찾아왔다. 해고된 지 일주일 만에 우리 집 앞 밤늦게. 민준아. 제발. 그는 무릎 꿇었다. 처음 보는 모습. 그 오만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내가 한 거지? 왜? 내가 뭐 잘못했어? 나는 문을 열고 섰다.
잘못. 20해 동안 내 인생을 망친 게 잘못 아니에요. 그는 울었다. 미안해. 돈 필요했어. 가족. 사업, 변명이었다. 그의 아내가 병들었고 아들 유학 비용. 하지만 그게 나의 고통을 정당화하나? 당신은 내 아이디어를 훔쳤고 나를 개 취급했어요.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이제 해고까지. 그는 고개를 떨궜다. 독자. 복직시켜줄게. 연금도. 웃기지 마. 이미 늦었다. 그날 나는 그를 쫓아냈다. 가세요. 법이 판단할 거예요. 문을 닫고 지은의 품에 안겼다. 오빠. 무서워. 그녀의 떨림이 전해졌다. 나도 무서웠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텅 빈 맛이었다. 다음 날 재혁은 체포됐다. 횡령액이 10억을 넘었다. 회사 이사회는 그를 해임했다. 그의 자리는 공석. 동료들은 충격에 빠졌다. 민준 씨가 그랬다고 소문이 돌았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20해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웠다. 하지만 그 자유는 무거웠다. 내 손에 피가 묻은 기분. 수진이 물었다. 아빠, 나쁜 아저씨 잡았어. 나는 웃었다. 응, 하지만 아빠도 나빴어. 조사 과정에서 내 이름이 거론됐다. 김민준 씨가 증거를 제보했다. 언론이 보도했다. 나는 갑자기 주목의 대상이 됐다. 인터뷰 요청, 지인들의 연락. 민준아, 대단해. 하지만 칭찬은 불편했다. 나는 피해자였는데 이제 가해자가 된 기분. 재혁의 변호사가 나를 협박했다. 입 다물지 않으면 너도 연루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성호가 증언했다. 민주는 피해자야. 재혁의 공범이 아니야. 법정에서 재혁은 나를 노려봤다. 내 놈 때문에 그의 눈에 원한이 서렸다. 하지만 그 원한은 내 20해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지법. 나는 증인으로 불려갔다. 법정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다. 판사 앞에서 20해를 증언했다. 입사 첫 해, 제 아이디어를 도둑맞았습니다. 그 후 횡령을 목격했지만 두려워 침묵했습니다. 재혁은 변호사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다. 그의 아내가 뒤에서 울었다. 순간 동정심이 들었다. 하지만 곧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해고 통보를 받고 울던 딸에 계속됐습니다. 모욕, 과도한 업무, 가족 희생. 그리고 해고. 연금 2일 전 법정에 침묵이 흘렀다. 재혁의 변호사가 물었다. 왜 20년이나 기다렸나? 가족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말할 때입니다. 재판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김민준 씨, 복수인가요? 나는 멈췄다. 아니요. 정의입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내 얼굴은 피곤했다. 20해의 주름. 이게 정의의 대가인가? 지은은 요리를 하며 말했다. 오빠, 이제 쉬어. 새 일자리 찾아보자. 하지만 나는 일자리를 찾지 않았다. 대신 책을 읽고 수진과 산책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 그러나 밤이 되면 재혁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꿈에서. 민준아, 제발. 그는 무릎 꿇고 빌었다. 깨어나면 가슴이 답답했다. 복수는 이겼지만 내 영혼은 상처 입었다. 재혁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3년 위출소 후 그는 파산했다.
회사에서 쫓겨난 후 그의 사업은 무너졌다. 아내가 이혼 소송을 걸었고 아들들은 아버지를 외면했다.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커피를 마셨다. 이게 끝인가? 성호가 전화했다. 민준아, 고마워. 회사 청소됐어. 내 자리는 필요 없어요. 그냥 자유가 좋아요. 그는 웃었다. 대단해 하지만 나는 대단하지 않았다. 그냥 살아남은 거다. 20회의 포로에서 풀려난. 그러나 그 자유는 상처를 안고 왔다. 지은과 수진을 안고 누워 하늘을 봤다. 이게 맞았을까? 시간이 흘렀다. 봄이 왔다. 나는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했다. 작은 컨설팅. 젊은이들에게 조언했다. 회사에 목숨 걸지 마, 내 인생이야.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한 공허. 재혁의 마지막 편지가 왔다. 감옥에서. 미안하다. 내 덕에 깨달았다. 용서해, 나는 찢었다. 용서. 아직. 20회의 상처는 그렇게 쉽게 아물지 않는다. 수진이 그림을 그렸다. 아빠 영웅, 그 그림 속 나는 검은 망토를 입은 슈퍼맨. 웃었다. 어쩌면 이게 시작일지도. 여름이 깊어갔다. 나는 새 프로젝트를 맡았다. 옛 동료가 소개해준 작은 스타트업. 민준 씨 경력 좋잖아요. 그곳에서 젊은 팀원들과 일했다. 그들은 나를 선배라 불렀다. 처음엔 어색했다. 20회 만에 처음으로 존중받는 기분. 김 선배, 이 아이디어 어때요? 그들의 눈빛에 과거의 내가 보였다. 입사 첫 해의 열정. 좋아. 같이 다듬작 밤늦게까지 토론했다. 하지만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 한강 다리 위에서 멈췄다. 바람이 불었다. 재혁아, 너도 이렇게 느꼈을까? 그의 야망, 그의 두려움. 나와 다를 게 없었다. 지은과 대화가 잦아졌다. 오빠, 요즘 웃는 게 좋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고마웠다. 20회 동안 그녀를 소홀히 했다. 이제 보상할 때 주말에 여행 갔다. 제주도. 바다를 보며 수진이 물었다. 아빠, 그 나쁜 아저씨는? 벌 받았어. 이제 잊자. 하지만 잊기 쉽지 않았다. 뉴스에서 재혁의 출소 소식이 나왔다. 전직 임원, 반성하며 사회 복귀. 그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한 사람이 무너뜨렸어요. 그 한 사람은 나. 카메라 앞에서 그는 여전한 오만함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용서받을 거예요. 웃기지 마. 그 인터뷰 후 나에게 연락이 왔다. 재혁의 아들. 대학생. 삼촌,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버지가. 후회해요. 나는 침묵했다. 미안하지만 못해요. 통화 끝에 그는 울었다. 그 소리가 가슴을 찔렀다. 왜? 그 아이는 죄가 없는데. 20회의 원한이 무고한 일을 해친다. 그날 밤 지은에게 말했다. 내가 잘못한 건가? 그녀는 손을 잡았다. 아니. 하지만 이제 놓아줘. 우리 위해 눈물이 흘렀다. 처음으로 복수의 대가를 느꼈다. 가을이 왔다. 회사에서 초대받았다. 한성전자. 민준 씨,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말했다. 복직 제안.
연금도 보상할게요. 나는 거절했다. 고맙지만 이제 제 길을 가요. 그곳을 나서며 복도를 걸었다. 20회의 발자국. 재혁의 사무실. 이제 비어 있었다. 문 앞에 서니 추억이 밀려왔다. 모욕, 눈물, 침묵. 이제 끝이야. 중얼거렸다. 밖으로 나와 서울 거리를 걸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작아졌다. 하지만 그 작음이 자유였다. 겨울이 다시 왔다. 눈이 내리는 날, 나는 성호를 만났다. 민준아, 잘 지내? 카페에서. 그는 승진했다. 감사팀장. 내 덕이야. 나는 웃었다. 운이 좋았죠.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했다. 입사 첫 해, 술자리, 재혁의 장난. 그 새끼, 항상 야심차던데 성호의 말에 고개 끄덕였다. 그래서 무너진 거지. 하지만 이제 재혁은 어딘가에서 산다.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그의 아내는 떠났고 아들들은 연락 끊었다. 그 소식을 들으며 나는 공허했다. 복수는 이겼지만 승리의 맛은 씁쓸했다. 수진의 학교 행사에 갔다. 크리스마스 공연. 그녀가 무대에 섰다. 아빠, 그녀의 미소. 그 순간 20회의 고통이 녹아내렸다. 잘했어. 안아주며. 집에 돌아와 지은과 저녁을 먹었다. 평범한 식사.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다. 오빠, 사랑해. 그녀의 속삭임. 나는 대답했다. 나도. 그날 나는 편지를 썼다. 재혁에게. 용서할게. 하지만 잊진 않아. 보내지 않았다. 그냥 서랍에 넣었다. 내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한. 새해가 밝았다. 나는 책을 출간했다. 20회의 침묵. 익명으로. 제조업 노동자의 이야기. 베스트셀러가 됐다.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침묵은 독이야. 말해야 해. 사람들이 공감했다. 김민준 씨처럼 나도 참고 있어요. 그들의 눈물.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용기를 줬다. 하지만 나 자신은 여전한 상처. 재혁이 연락했다. 책 봤어.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나이 들었다. 고마워. 이제 각자 살아. 통화 끝. 그게 마지막이었다. 봄꽃이 피었다. 나는 산책로를 걸었다. 한강변. 바람이 부드러웠다. 이게 내 인생이야. 중얼거렸다. 20회의 포로에서 이제 자유인. 하지만 그 자유는 대가를 치렀다. 가족의 눈물, 내 영혼의 상처. 복수는 끝났지만 여파는 계속됐다. 지은의 임신 소식. 오빠, 아기야. 기쁨 속에 두려움. 이번엔 제대로 할게. 약속했다. 이제 새 시작.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배가 불러온 지은을 보며 나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오빠, 쉬어. 그녀의 말에 따랐다. 프리랜서 일은 줄였다. 대신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수진과 놀아주고 책 읽어주고. 아빠, 이야기해줘. 그녀의 부탁에 20회를 빼고 가벼운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밤에 홀로 생각했다. 재혁은 지금 뭐 할까? 그의 삶은 파괴됐다. 나 때문에. 그 생각이 가끔 괴로웠다. 내가 너무 세게 갔나 자문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성호의 초대로 파티에 갔다. 회사 동료들. 민준 씨,
영웅이야. 그들의 건배. 어색했다. 나는 그냥 생존자일 뿐 그중 한 명이 물었다. 재혁 씨, 요즘 어떻게 살아? 모르지 대답했다. 나중에 알았다. 그는 택시 운전사 됐다. 오만했던 그가 밤거리를 달린다. 그 소식을 들으며 쓴웃음 지었다. 복수의 끝은 이렇게 평범한 몰락. 하지만 그 몰락이 나의 승리인가? 수진의 학교에서 상담. 아빠가 스트레스 받으세요. 선생님 말 연애 후 과거 때문에 고백했다. 하지만 극복 중입니다. 가을잎이 물들었다. 아기가 태어났다. 아들. 민준아, 이름 지어 지은의 미소. 준호. 강하게 병원에서 안고 눈물이 흘렀다. 20회의 희생이 이 순간 보상됐다. 집에 돌아와 가족 사진을 봤다. 이제 4명 이제 지킬게 다짐했다. 재혁의 편지가 다시 왔다. 축하해. 새 생명 어떻게 알았을까? 공통 지인. 나는 답했다. 고마워. 너도 잘 살아. 그게 화해의 시작. 아니, 끝. 겨울 눈이 내렸다. 나는 산책 중 재혁을 봤다. 거리에서. 택시에서 내리는 그 늙고 초췌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는 멈췄다. 민준아,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다가갔다. 잘 지내? 그래. 너는? 가족이 생겼어. 그는 웃었다. 희미하게. 좋겠네. 미안해. 진심으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너무 세게 갔어. 그 순간 20회의 무게가 가벼워졌다. 우리는 작별 인사했다. 더 이상 적이 아니었다. 그냥 상처 입은 두 사람. 새해가 또 왔다. 이제 나는 안정됐다.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작은 사무실, 서울 외곽. 팀원 3명, 선배, 멋져요. 그들의 신뢰. 20회 만에 리더가 된 기분. 지은은 육아휴직 끝나고 파트타임으로 일했다. 오빠, 나도 꿈꿔. 그녀의 야망. 나는 응원했다. 함께 가자. 수지는 중학생이 됐다. 아빠, 회사 어때? 좋아. 내 덕이야. 가족 모임. 준호의 첫걸음. 웃음소리 가득. 하지만 가끔 밤에 불안이 찾아왔다. 이 행복이 지속될까? 재혁의 몰락이 나의 그림자였다. 책이 2판 나왔다. 더 많은 이야기. 침묵의 대가. 서점에서 사인회. 사람들이 줄 섰다. 고마워요, 김 선생님. 용기 줬어요. 그들의 말에 눈물이 고였다. 20회의 고통이 누군가의 빛이 됐다. 성호가 방문했다. 민준아, 부장 됐어. 축하. 우리는 술 한 잔. 이재혁 씨, 요즘 재혼했대. 조용히 살아. 이 그의 변화. 나도 변했다. 복수의 불꽃이 이제 따뜻한 재로 변했다. 여름 휴가. 가족과 부산 여행. 바다에서 수영. 준호가 웃었다. 아빠, 그 소리에 모든 게 용서됐다. 재혁에게 전화했다. 여행 왔어. 너는? 나도. 강원도. 그의 목소리 평화로웠다. 잘 지내. 너도. 통화 끝. 그게 마무리. 가을에 나는 강연을 했다. 대학에서. 인생의 한계에서 청중들이 박수 쳤다.
말하세요. 침묵하지 마세요. 내 메시지. 겨울이 다가왔다. 눈 내리는 날, 나는 한강을 걸었다. 20해 전, 그 벤치. 성호와 만난 곳, 이제 홀로. 고마워, 과거, 중얼거렸다. 바람이 답했다. 부드럽게. 집에 돌아와 가족을 안았다. 이게 내 승리. 20해의 싸움 끝에. 시간은 흘렀다. 이제 20해가 더 지났다. 아니, 그 후 10년 나는 55, 회사는 성장했다. 직원 20명, 대표님, 최고예요. 그들의 미소. 지은은 파트너. 함께 한 거야. 수지는 대학생, 준호는 고등학생. 아빠, 자랑스러워. 그들의 말, 20해 전의 고통은 먼 추억. 하지만 가끔 떠오른다. 재혁의 얼굴. 그의 몰락. 내 선택. 재혁은 죽었다. 작년 겨울. 암, 장례식에 갔다. 그의 아들들이 맞이했다. 왔어요. 삼촌 위제, 우리는 가족처럼. 아버지가. 당신 이야기 자주 했어요. 감사하다고 묘지에서 나는 꽃을 놓았다. 잘가 이 용서했어. 눈물이 흘렀다. 복수의 끝은 이렇게 조용했다. 집에 돌아와 지은에게 말했다. 끝났어. 그녀는 안 왔다. 이미 끝났지. 오래전. 이제 나는 쓴다. 또 다른 책 용서의 무게 20해의 여정. 젊은이들에게. 싸우되 놓아줄 줄 알아 위출간 예정. 밤하늘을 봤다. 별이 빛났다. 이게 삶이야. 가족의 숨소리. 평화. 하지만 한 가지 여전하다. 그 한 통의 전화. 그 선택. 후회 없나? 당신이라면 그 전화를 걸었을까?